감천항에 정박 중인 선박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해 항만 검역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선원 전체에 대한 검사 결과 확진 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선원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러나 국내 선박 수리업체 직원 수십 명도 이 선박을 출입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검역망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송광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감천항에 정박한 투발루 국적 500톤급 원양어선. 어제 오전 이 배에 타고 있던 러시아 국적 선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역당국은 선원 22명이 그제 하선 신청을 하면서 직접 배에 올라타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확진 환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선박은 지난달 16일 수리를 위해 감천항에 입항했고 지난 7일 선원 교대를 위해 출항했다 이튿날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국내 선박 수리업체 직원도 많게는 50여 명이 해당 선박에 드나들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들어갔었죠. 지금은 안 들어갔죠. 접촉잘 안 해요.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러시아 선원들하고 거의 담당 공무 외에는 작업자들은 얘기할 적이 없어요. 당초 검역당국은 이 배에서 선원들이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류 검역만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국내 작업자들도 선원들과 밀접 접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 부산항에 들어온 거 전부 다 승선해가지고 하면 저희도 좋은데 그거를 그 위험도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우선순위 둬가지고 승선할 수밖에 없는 처지거든요. 지난달 러시아 선박 집단 감염 당시에도 마찬가지 과정으로 선원들과 접촉한 항만 작업자들이 무더기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부산 검역소는 하선 신청을 하지 않은 나머지 선원 22명도 모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들과 접촉한 국내 작업자들에 대해선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교통사고를 낸 뒤 차를 버리고 뛰어서 달아나던 50대 남성이 2층 옥상에서 뛰어내리려다 실패하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잇따라 사고까지 냈기 때문에 필사에 도주를 했던 건데요. 붙잡힌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차단기를 부수며 주차장에 들이닥칩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질주하더니 주차된 승합차를 들이받습니다. 운전석을 뛰쳐나와 차를 버리고 도망치는 50대 남성 A씨. 관리소 직원이 곧바로 뒤를 쫓습니다. 쿵 소리가 나서 주차장에 내려가 보니까 시설물 피해랑 차량 피해가 있어서 운전자한테 다가가니까 운전자는 다가오지 말라며 도주하여 한밤중 주택가에서 벌어진 추격전은 10여 분간 이어졌습니다. 한 주택 옥상까지 쫓긴 이 남성.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게 되자 급기야 4m 높이의 옥상에서 뛰어내리려 했습니다. 차에서 나온 A씨는 이곳까지 300m가량 달아났습니다. 이곳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지만 구조물에 걸려 결국 추락을 피했습니다. 옥상 난간에 튀어나와 있던 못에 잘 찢어지지도 않는 튼튼한 등산복 바지 가랑이가 걸려버린 겁니다. 한쪽 다리를 담벼락에 걸친 채 옴짝달싹 못하게 된 상태에서도 자신을 쫓아온 시민과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거 직후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빼앗길 면허조차 없었습니다. 심지어 주차장에 난입하기 직전 도로에서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달아나던 길이었습니다. 죽는다면서 나라 하면서 안 올라오려고 버티고 있는 걸 설득을 시켜가지고.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신문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부산에 붕괴가 우려되는 무허가 건물이 3,300채가 넘는다는 기사입니다. 삼복도로에 밀집한 무허가 건물이 장마철에는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강서구에 771채로 가장 많고 서구에는 86채가 있다고 합니다. 안전을 위한 증개축도 불법이어서 단속 대상인 점을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다음은 8면입니다. 부산 어린이집 식중독 원인은 급식으로 결론이 났다는 소식입니다. 부산시 역학조사 결과 살모넬라균이 13명에게서 검출이 됐고 수박, 화채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고 합니다.
연제구는 원장을 형사 고발하고 자격정지 처분 검토, 과태료 300만 원도 부과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부산일보입니다. 코로나19로 대학생들의 캠퍼스 탈출이 이어지고 있다는 뉴스인데요.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대한 불만으로 반수나 입대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답니다. 취업시장도 얼어붙어서 취업준비생들은 대학원으로 향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의 대학들은 2학기에는 비대면과 대면 수업을 반반씩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해운대구의 한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유기견 34마리가 집단 폐사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내용입니다. 한 노부부가 버린 강아지들이 모두 죽으면서 동물보호단체는 보호소의 관리 부실을 비판하고 나섰다는데요. 이 보호소는 매년 92 5,800만 원을 지원받고 있는데 유기견들이 애초부터 심한 영양실조를 보이고 관리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해운대구와 보호소 측의 해명을 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곳곳에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오실 때 가방에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부산과 울산은 오늘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경남은 저녁까지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흐리고 비가 내린 탓에 우리나라의 서늘한 공기가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18.5도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22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5도가량 크게 밑돌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평소보다 가시거리가 짧아져 있습니다. 낮부터 중부지방은 차차 맑아지겠지만 충청 이남 지역은 오후까지도 흐리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18도에서 19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과 거제가 22도, 양산 24도, 합천과 진주가 23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초복인 내일은 하늘이 맑아지면서 기온도 조금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다시 장마 전선이 북상하겠는데요. 토요일에 전남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부산은 일요일부터 다음 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총리실 검증위원회 최종 보고서 발표가 임박하면서 국토교통부가 계속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기준치를 무시한 자체 검증 결과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가 하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를 번복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검증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김해공항은 앞뒤로 돛대산과 승악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V자형 활주로 확장안에 따르면 북풍이 불 경우 현재 활주로는 이륙이, 새 활주로는 착륙이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남풍이 불면 현재 활주로는 착륙이, 새 활주로는 이륙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활주로 2개가 있어도 각각 이륙과 착륙 한쪽밖에 쓸 수 없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착륙에 실패해 다시 이륙하는 복행 절차입니다. 착륙과 이륙 절차가 연이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김해공항 확장안은 이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난 4월 복행 시뮬레이션 검증에서 예상대로 충돌 결과가 나온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이 복행 비행 절차의 재검증을 요구하며 조만간 시뮬레이션을 다시 강행할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김해공항 확장안 검증 세부 항목에 적시된 복행 검증의 실패는 곧 주요 쟁점인 안전 문제의 결정타가 되기 때문입니다. 검증위 내부는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의 재검증 요구를 받아들여 자칫 국토부 뜻대로 결과가 나올 경우 향후 충돌과 같은 대형 사고 발생 시 비행 절차 수립과 관련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재검증 압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건데 총리실의 중립을 지키라는 요구가 거세지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내년 보궐선거에 판이 커지면서 잠잠하던 부산 정치권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부산 민주당은 시장 후보를 낼지 여부가 고민이고 야당은 현역 출마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내년 4월 7일 치러지는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보궐선거 유권자는 1,143만여 명, 전국 유권자의 26%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귀책 사유가 있는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에 따라 부산시장은 무공천 기류가 강합니다. 1년의 짧은 잔여 임기인데다 눈에 띄는 후보도 없어 선거를 치를 명분과 실익이 적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광역단체장의 명백한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부산 시민들의 바람에 그나마 조금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2년 뒤 대선과 지방선거에 전초전 성격으로 판이 커져 부산 선거에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부산통합당은 이진복, 유재중, 이현주 전 의원 등 총선에서 불출마하거나 낙선한 인물들이 주로 부산시장 후보군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총선 당선자들은 1년 만에 지역구를 포기해야 해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역 의원들의 서울시장 도전이 거론되면서 부산통합당 현역들도 부담을 덜고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져 서병수, 조경태, 장재원 의원 등도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와 그다음에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별도로 구분해서 서로 다른 전략으로 접근할 건가 아니면 통째로 하나의 단일한 전략으로 갈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 있고 성추행 의혹 여파로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다가올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후보들의 철저한 도덕성 검증이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계 이모저모 전해드립니다. 경제메모 정은주 기자입니다.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와 함께 동부산과 서부산, 재개발, 재건축 등 호재가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지역 간 격차가 더 심해질 거란 전망에는 전문가들도 대체로 이견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당분간은 관망세가 이어지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다주택자, 법인의 매도가 늘 거란 전망 속에 실수요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전국적으로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건 역차별이고 이로 인해 지역 주택 시장이 얼어붙을 거란 전망도 상당수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부산 지역 기업 매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연구원 경제동향 분석센터가 부산 지역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5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역 업체들의 올해 평균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숙박, 음식점업 매출은 지난해와 비교해 55.7%나 급감했고 이 분야 고용 역시 20% 가까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수출기업의 75%, 수입기업의 44.7%, 내수 판매기업 81.5%는 코로나19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습니다. 13조가 넘는 부산시 예산을 관리할 부산시금고 지정 절차가 이달부터 본격화됩니다. 오늘 부산시의 시금고 신규 지정 공고에 이어 10월까지는 시금고 지정이 마무리될 예정으로 지난 20년 동안 제1시금고를 지켜온 지역은행 부산은행과 제2금고 관리 경험이 있는 KB국민은행 등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특히 지난 2001년 이후 제1금고 자리를 한 번도 놓치지 않은 부산은행이 다시 한번 부산시 제1금고 지위를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쯤 금정구 번영로 오륜터널 인근 갓길에 멈춰서 있던 승용차 엔진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10분 만에 꺼졌지만 인근 300m 구간에 한때 차량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엔진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1년간 만남을 이어온 21살 B씨가 연락을 끊자 3개월간 B씨의 주소를 알아낸 뒤 B씨 집에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B씨의 언니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고 피해자의 언니는 눈앞에서 동생을 잃어 정상 생활이 힘들 정도로 큰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는 해수욕장 시설물 운영과 관련해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해운대구 5급 사무관 58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6,0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10년 가까이 해운대 수욕장 관련 부서에서 일하며 시설물 공사업체 대표 B씨로부터 현금 등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수뢰액이 적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댄 스트레일리의 호투에 힘입어 LG 트윈스를 물리쳤습니다. 롯데는 어제 사직구장에서 열린 LG와의 홈 경기에서 선발 투수 스트레일리가 8이닝을 2안타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5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최근 2연승을 거둔 8위 롯데는 3연패에 빠진 5위 LG와의 승차를 한 게임 반 차로 줄였습니다. 부산 아이파크가 FA컵 4라운드에서 수원FC와 맞붙습니다. 부산은 오늘 오후 7시 30분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수원과 원정 경기를 열고 8강 진출을 다툽니다. 이번 경기는 K리그 1에서 상승세를 보이는 부산이 역시 K리그 2 선두를 달리는 수원과 맞붙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2020 부산 국제원자력 산업전이 내일부터 18일까지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 KPS 등 원전 건설과 해체 분야에서 126개 업체가 356개 부스를 열고 새 기술과 제품을 선보입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온라인 수출 설명회가 열리며 전력공기업 통합 취업 설명회도 마련됩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모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부산시당 차원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단을 발족하고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차별금지법 제정 부산연대를 결성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청원운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곳곳에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오실 때 가방에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부산과 울산은 오늘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경남은 저녁까지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흐리고 비가 내린 탓에 우리나라에 서늘한 공기가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낮에도 선선하겠는데요. 부산의 아침 기온은 18.5도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22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5도가량 크게 밑돌겠습니다. 초복인 내일은 하늘이 맑아지면서 기온도 오르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전남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부산은 일요일부터 다음 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